이복연 금감원장. 빅테크 가상자산 이젠 일상이다. 금융 선진화 안정 도모해야 된다. 새로운 금감원 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자, 해서 금융 선진화와 안정을 강조했고, 과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메타버스, 빅테크, 가상자산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 받아들이겠다. 라는 겁니다. 자, 우선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서 제도적 측면 아니라 외적인 측면 규제도 함께 살펴내고 걷어내야 된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쉽게 말해서 가상자산 받아들이겠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김도현님이 오늘 방송 진짜 다시 듣기 따로 챙겨야겠네요. 돈 주고도 못 들을 강의네요. 매주 월수금 일주일에 3번 강의합니다. 셀시우스 고객들은 코인 돌려받지 못하고 망하는 건가요? 가능성 존재하죠. 그런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가능성 있죠. 자, 빅테크 가상자산 이젠 받아들이겠다. 새로운 원장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BTC 영에 수렴하지만 않는다면 100만 달러 간다. 이번에 또 CNBC 스커그박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이룰 것. 그리고 오늘날 경기 침체에 따른 BTC 가격 하락은 나의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트코인 팔 생각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 눈에서 지금 레이저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변동성 신경 안 써. 100만 달러 간다. 무조건 가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최고의 해지 수단이자 화폐의 미래이다. 그리고 다른 19만 개의 암호화폐보다 더 확실하고, 어떤 주식보다 더 확실하고,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신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얘기를 하죠. 자, 빗썸 2025년도 빗썸에서 이렇게 경제연구소가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 경제연구소. 거기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5년도 반감기에 비트코인 3억 넘는다. 코인 이슈도 진짜 많이 오버슈팅 쏘면 이 정도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많이 쐈을 때 한 2억에서 많이 쏴도 한 3억 이내로. 3억 넘기는 힘들고 사실상 이번 반감기 때. 못해도 2억은 무조건 넘는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3억 이상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해서 48,000달러부터 3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반감기 효과가 2024년부터 2028년도에도 반복된다고 간정하면 4년에 한 번꼴로 반감기가 됐죠.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비트코인 고점이 7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반감기가 2013년도 시작이 됐죠. 2016년도 6월달에 700달러를 기록합니다. 7달러였던 게 700달러까지. 다음 반감기 이뤄졌을 때 2016년도 7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 10,0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9,000달러에서 67,000달러까지 달성을 했죠. 계속해서 반감기 기준에서 올라갑니다. 가격이.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복연 금감원장님 새로 취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죠. 미국 상원의원 암호화폐 친화적인 초당적 법안 공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시그널이에요?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코리니 분들도 계시고 2017년도 18년도에 없으셨던 분들도 계신데 2017년도 18년도에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코인 이슈가 눈물을 머금고 얘기를 하면 막 트론을 사면서 이것저것 막 다 하고 하면서 뉴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철폐한다. 없앤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없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 코인 이슈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리니 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진짜 자기 한탄하고, 아, 진짜 잘못했네.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친구들 만나기 싫지. 밥도 안 넘어가. 돈이 그때 당시에 1억 가까이가, 1억 넘게가 들어갔는데, 대출 막 끌어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 어떤 얘기 나와요? 제니 옐런 누님이 스테이블 코인 괜찮다. 그리고 연준 부의장, 레이너드 누님이 뭐라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이랑 디지털 달러 공존 가능하다.
암호화폐 시장 괜찮다. 규제 안에 들어갈 거다. 세금 걷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진짜 2017, 2018년도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투자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상원의원 또 누님이 법안 공식 발표하면서 아직 뭐 초안이지만 CFTC가 비트코인을 관할할 거다. 많이 관할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CFTC가 관리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저장 가치 수단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폐 달러, 종이 달러 지폐에서 디지털 달러, CBD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물 금, 우리가 목돈 필요하면 금은방 가서 금 팔죠. 현물 금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제? 디지털 금, 비트코인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서 있다. 디지털 금,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CFTC가 관리하는 디지털 금의 시발점이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디지털 금의 시발점이 시작된 겁니다.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2017년도, 18년도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죠. 근데 투자가 힘들었고 그렇게 고됐기 때문에 대신 3년, 4년 동안 열심히 참아오고 주었고 코인이슈랑 그때는 코인이슈랑 같이 안 했겠죠. 열심히 이거 공부를 하고 아셨던 분들은 시장의 원리를 알았더라면 그 열매, 그 보상은 굉장히 달달했습니다. 누구한테나 기회를 줬고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뭔 말이냐? 2017년도 그때는 뭐 업비트도 없었지. 자, 2018년도 17년도가 18년도 들어와서 이제 업비트가 나중에 생겼는데 그때 비썸 그 기준 하면은 제가 처음에 코인을 접했을 때가 아마 10개가 안 넘었습니다. 알트코인. 막 리플이 얼마고 막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그때 또 누구 있었더라. 진짜 초창기 때 업비트 딱 접속하면은 불장이 시작됐대. 2017년도 연말 때 다 빨간불이야. 진짜로. 거짓말 하나 안 치고 지금 뭐 빨간불, 파란불 이러죠. 다 빨간불이야. 그래 놓고 그때 최소 진짜 막 뭐 이런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 코인들도 5배 최소. 진짜 많이는 10배, 20배. 리플이 뭐 5,000원, 비트코인 캐시 뭐 580 이랬으니까. 2017년도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든 만큼 누구한테나 다 동일하게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 값진 열매가 너무도 달달했어. 인생 바뀌었어. 근데 2022년도 달라진 점이 있어. 뭘까? 2017, 18에는 규제안이 없었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해가지고 규제안이 없었고 세금안도 없었고 내일 당장 없어져도 거래소가 망해도 모를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때는 누구나 다 기회를 준비하고 누구나 준비를 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 근데 2022년도 이제는 2017년도 18년도처럼 아무거나 잡고 아무거나 코인 선택해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동네 멍멍이고 옆집 누나고 옆집 아들이고 윗집 사람이고 밑에 집 딸내미고 다 돈 벌었어. 근데 이제는 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게 될 거냐?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준비, 어떤 준비? 제대로 된 알트, 제대로 된 코인 갖고 계신 분만 살아남고 수혜를 보게 될 거다. 자, 이 중에서 없어지는 코인 몇 개나 될까요? 수도 없을 겁니다. 자, 빗성 몇 개 없어질까? 손으로 세알릴 수도 없게 될 거예요. 이 중에 하나 담가 놓고 3년 4년 동안 열심히 코인이슈랑 방송 보시면서 기다린다? 2017, 18년도에는 돈 벌 수 있어. 수익 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규제안이 잡히면서 규제안 때문에 없어지는 코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코인이슈랑 방송 보시면서 어떤 코인들이 위험하고 이런 코인들 좋은 코인이다 찝어드리죠. 멤버십 분들 찝어드리고 또 에메랄드 등급 분들도 따로 찝어드리고 그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무분별하게 시가총액 100이 아니래 막 있다 그래서 담고 무조건 비트코인 3억 넘는데 얼마 간대.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흘러 들으세요.
2018년도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기회를 주었다면 이제는 기회 주지 않아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셀러 형님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서울에 있는 강남 땅과도 같다. 강남 땅과도 같대. 그리고 알트코인은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기업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트코인은 부동산이래. 땅이래. 강남 땅이래. 근데 알트코인은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세워놓은 건물들, 기업들 내일 당장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갖고 있는 땅이 부동산이 없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주식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시장 넘어오신 분들 많죠. 배우셔야 됩니다. BTC 마켓이 있죠. 비트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이 기축 통합니다. 알트코인도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가격 기준해서 알트코인 가격이 매겨지는 시스템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들도 오르고 비트코인이 빠지면 알트들도 빠집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뭐 1차 제조업 이런 애들이 오르면 뭐 2차 제조업, 3차, 4차 얘네들이 고부가 가치 산업 얘네들이 떨어지고 실적 발표가 뭐 좋게 나왔어 이런 애들 그럼 오르면 오르는 주식이 있으면 떨어지는 주식이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머지 알트들도 같이 오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단순하고 쉬워요. 물론 리플이 뭐 개인적인 호재가 있어서 오를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불장이 오거나 상승분들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야 알트들이 오르고 알트들이 올라야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겁니다.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건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없다? 잘못된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죠. 기축 통화가 없는데 무슨 알트코인이 좋고 이 코인이 인생을 바뀌어주고 뭐가 해주고 단타 치고 뭐 그러고 있어. 잘못됐다는 겁니다. 투자 방식이. 코인이슈 방송을 지금 밤 12시까지 보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본인이 2017년도부터 지금 거의 3년 넘게 4년 넘게 시장에 계신데 수익을 못 봤다? 어떤 점들이 잘못됐는지부터 되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잘못됐는지. 우리 블록경제 이제 들어가죠. 블록경제에서는 제조업이 흥했고 일본같이 그리고 천연가스, 천연자원들이 많은 러시아, 뭐 사우디 이런 애들이 흥했습니다. 잘 살았고 이제 블록경제 시대 진입했어요. 1970년대 80년대 경제의 수준을 알아야 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자는 어떻게 했는지 그때 당시에 주식들은 어떤 주식들이 상승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왜? 블록경제화가 진입하고 있죠. 큰 정부 들어서면서 블록경제화가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선조들 우리 선조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7, 80년대에 투자하셨던 분들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줍는 거는 뭐다? 1970년대 80년대 강남 땅 부동산을 사는 것과 매입하는 것과도 같다. 1970년대 부동산을 사는 것과 같고 인터넷 초기 시장과도 같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은 지금 줍는 것은 카카오, 네이버, 아마존 이런 기업들 초기 투자자와도 같다. 이해되셨죠? 비트코인은 서울에 있는 강남 땅과도 같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언제 쓰러져도 모를 건물이다. 자, 우리는 1970년대 블록경제 시대로 진입한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줍는 것은 1970년대 강남 땅을 매입하는 것과 같고 IT 버블 이전에 아마존 주식을 갖는 것과도 같다. 비트코인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